자, 여러분 시작해볼까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최근 기술업계에서 정말 난리가 났던 구글 I/O 2026의 크롬 업데이트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크롬 데브렐 팀을 이끄는 폴 킬란의 이번 키노트 다들 보셨나요? 이건 그냥 단순한 브라우저 기능 발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웹이라는 공간이 과거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던 모바일 혁명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무섭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지금 직면한 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친숙한 웹은 사람이 직접 브라우저를 열고 링크를 클릭하고 글을 읽는 이른바 휴먼 웹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는 위임과 자율성이 핵심인 에이전트 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웹이 더 이상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하고 다니는 공간이 아니라 AI 비서들이 우리 대신 심부름을 하고 알아서 척척 일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웹 MCP, 에이전트 시대를 위한 웹사이트 준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죠. 이런 에이전트 주도의 웹이 진짜로 돌아가려면 웹사이트들이 AI한테 나한테 이런 기능이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웹 MCP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이거 진짜 흥미로워요. 웹사이트가 AI한테 자, 검색은 여기서 하고 장바구니는 이거고 결제는 여기서 해 라고 네이티브 방식으로 딱 집어 알려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navigator.modelcontext.registertool이라는 API를 써서 웹사이트의 폼이나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AI가 곧바로 쓸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웹 MCP가 왜 그렇게 대박이냐면요. 바로 보안과 효율성 때문입니다. 굳이 복잡하게 외부 MCP 서버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열려있는 브라우저 탭 안에서 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여러분이 이미 로그인해둔 상태, 쿠키, 로컬 스토리지를 안전하게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웹이 가진 인프라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게 재활용하는 셈이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익스피디아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익스피디아는 벌써 이 웹 MCP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할머니 댁 근처 호텔 좀 찾아줘 같은 아주 복잡하고 맥락이 필요한 명령을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척척 처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능, 다가오는 2026년 6월 2일에 크롬 149 오리진 트라이얼에서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완전 기대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최신 웹 가이던스 AI 개발자 무장시키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웹사이트들은 에이전트 맞을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정작 코드를 짜는 개발자들 쪽에선 좀 골치 아픈 모순이 생기고 있습니다. 숫자 4.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크롬은 4주마다 그리고 곧 2주마다 빛의 속도로 업데이트되는데 우리가 쓰는 AI 코딩 모델들의 지식은 어떨까요? 보통 최소 1년 전 웹 지식에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자꾸 옛날 방식의 낡은 코드를 짜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구글도 당연히 이 엄청난 간격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고 직관적인 해결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터미널 켜시고 npx modern app guidance install 딱 이 한 줄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AI한테 100개가 넘는 최신 웹 패턴이나 점진적 형상 기법 같은 걸 싹 다 가르치는 스킬팩이 설치돼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AI 코딩 어시스턴트 두뇌를 최신 버전으로 강제 업데이트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구글은 아예 에이전트용 크롬 개발자 도구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AI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제 AI는 그냥 코드만 뱉어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브라우저 콘솔 로그도 보고 네트워크 트래픽도 확인하고 접근성 트리도 읽어냅니다. 심지어 라이트하우스 성능 검사까지 자동으로 싹 돌려버려요. 메모리 추적에 멀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까지 제어한다니까 이거 정말 개발 패러다임 자체가 뿌리째 뽑히는 느낌 안 드시나요? 세 번째 섹션입니다. 베이스라인 플랫폼 업그레이드. 새로운 웹의 든든한 토대. 화려한 AI 기술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그 밑바탕을 받쳐주는 웹 플랫폼 자체도 52가지나 되는 새로운 기능과 함께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딱 짚어볼게요. 먼저 화면 넘어갈 때 엄청 부드럽게 해주는 뷰 트랜지션이 표준화됐고요. iOS 포함해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버벅거림을 측정할 수 있는 RAW, 롱 애니메이션 프레임즈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 크롬 48에 들어간 선언적 부분 업데이트인데요. 이제 무거운 자바스크립트 없이도 돔을 슥슥 패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가장 입이 떡 벌어졌던 건 단연 HTML인 캔버스였죠. 키노트 때 그 3D 침실 데모 기억나세요?
3D 게임 엔진이나 캔버스 환경 안에서도 그냥 표준 DOM UI를 띄워버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3D 공간 아닌데도 그 안에서 텍스트 검색도 되고 번역도 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리더도 완벽하게 작동해요. 웹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그냥 확 부숴버린 거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기기 내장 AI, 새로운 지평과 다가오는 논쟁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수많은 개발자 도구랑 플랫폼 업그레이드들 있잖아요. 이게 다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를 맞추기 위한 거대한 빌드업이었어요. 바로 브라우저 내장 AI입니다. 크롬 148부터는 멀티모달 프롬프트 API가 내장돼서 이미지 분석이나 JSN 출력도 알아서 해주고요. 클라이언트 기기 자체에서 알아서 함수를 호출하고 돌아가는 젬마 모델도 들어옵니다. 무서운 건 레딧이나 테무 같은 거대 플랫폼들은 벌써부터 이 내장 AI를 적극적으로 써먹는 얼리 어답터로 나섰다는 거예요. 이번 키노트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웹은 인간이 탐색하는 매체에서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위임하는 매체로 이동하고 있고 그 속도는 과거 모바일 전환 때보다 훨씬 빠르다. 우리는 지금 웹 역사상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구글이 이 엄청난 AI 미래를 대비하라며 꺼내든 비밀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가장 기초적인 웹 표준입니다. 시멘틱 HTML을 의미에 맞게 잘 짜고 웹 접근성 표준을 깐깐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최첨단 AI 에이전트가 우리 웹사이트를 가장 잘 이해하고 써먹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엄청난 변화에 딴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장 개발자 커뮤니티만 가봐도 크롬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꽤 많거든요. 파이어폭스 같은 경쟁 브라우저는 이 프롬프트 API에 대해서 구글이랑은 좀 다르게 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논쟁들을 보면 참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친 듯이 만들고 있는 이 미래의 웹은 과연 진짜 사람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봇과 에이전트들을 위한 걸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